2001기 콘텐츠에서 경기에서 진 선수들에게 조경태 코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온실 속 화초가 아닌 잡초처럼 커야 한다. 밟히고 짓이겨도 이겨내고 자라날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말이 큰 울림이 되어 우리 선수들에게 더욱 힘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두산 베어스 리포터 송혜슬입니다. 7월 첫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포워드 강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와, 기자님.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참 네. 3주 만에 이 잠실구장 사무실에 네. 들어와 봤는데요. 네네. 그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취재를 하고 네. 또 프로야구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3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래간만에 돌아오니까 또 굉장히 느낌이 새롭네요. 바쁘셨겠어요. 바쁘면서도 뭔가 삶의 보람을 찾은 그런 3주였던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보람을 찾았는지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네. 현장에서 네. 고교야구 선수들의 그 투혼,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진짜 뭔가 살아 움직이는 피아노 선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도 네.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라는 그렇죠.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이 고교야구 선수들은 마음가짐이 또 진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 승리를 갈망하는 그 네. 눈빛과 움직임이 네. 사람을 매료시키는 그게 있더라고요. 또 네. 지난주는 기간도 기간이었던 만큼 네. 1차 지명 기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유심히 본 것도 있었죠. 네. 네. 자, 이렇게 뭐랄까요, 초심을 충전하고 온 강산 기자님, 오늘도 재치 있는 입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주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승 3패. 그렇게 승률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조금 깊어진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지난주 두산 베어스 경기를 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20이닝. 너무나도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20이닝 연속 무득점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20이닝 연속 득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시즌은 기니까 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네. 플레이를 하고 응원을 보내주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예. 이제 겨우 반이 지나가는 시점이니까요. 비록 지난주 많이 웃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허슬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온 편이었어요. 그렇죠. 호수비도 나왔고 정수빈 선수의 그 슈퍼캐치 2개가 나왔고 또 네, 그 사실 정수빈 선수의 수비는 뭐 정평이 나 있죠. 저 그냥 예. 저 외야에 그냥 새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한 마리의 아름다운 새. 그러니까 정말 그 정수빈 선수가 타구를 판단하고 그 거기에 맞게 그 위치를 잡고 수비를 하는 게 데뷔 시절에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런가요? 예, 데뷔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엄청난 수비력은 아니었는데 정말 노력을 통해서 발전해서 확실하게 리그 네. 탑의 중견수 위치에 올라온 부분이라 저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네. 자, 정수빈 선수 얘기는 이제 롯데전에서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요. 포항전, 삼성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치 때문에 한 경기가 취소가 됐고요. 우천 취소로. 그리고 네. 1승 1패를 나눠 가졌는데요. 자, 삼성과의 경기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가 아닌 포항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낯선 구장인데 좀 어떤 구장인가요, 기자님? 저는 처음 가봤어요, 포항구장을. 그러신가요? 그 예전 2013년 올스타전 때 한 번 가봤는데 네. 그때 기억은 사실 생생하지가 않고 이번에 워낙 그 기억이 좀 생생하게 남는데 네. 대구 가는 것보다 확실히 교통편은 불편하죠. 이제 어쨌든 도착해서 좀 보면 확실히 이제 잔디 상태나 네. 이제 이런 부분은 신축구장인 라이온스 파크만큼은 아니에요. 실제로 네. 좀 비가 새는 모습도 있었고 수요일에는 땅이 제대로 마르지 않아서 네. 좀 경기를 일찌감치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무엇보다 인조잔디다 보니까 그런 불규칙한 바운드나 이제 이런 부분은 없었지만 확실히 뭐 제 입장에서 순전히 제 입장에서 네. 뭐 동선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선수들 입장에서도 좀 동선이나 이런 부분은 대구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한 건 있죠. 어쩔 수 없이. 그렇군요. 이 포항구장이 제가 보니까 근데 지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된 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나름 이제 새 건물이라고 나름 할수 새 있는. 건물인데 네. 예, 그 전경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위에서 보면 그런가요? 굉장히 아름답고 그 5층 거의 5층 높이, 5층 높이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네. 굉장히 뷰가 넓게 펼쳐져 있고 네. 그런
경치는 굉장히 좋아요. 경치는 굉장히 좋은데 그렇군요. 비만 안 오면 참 그렇죠. 좋겠네요. 비가 오면 진짜 미끄럽고 또 네. 외부에 저희 일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죠. 거기에 네, 대해서. 하필이면 또 삼성 두산과의 경기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한 경기가 예. 취소가 됐죠. 예, 그 비 오는 바람에 네. 저는 일찍 귀경했습니다. 좋은 건가요? 지극히 기자님 입장에서 예, 전지적인 제 강산 시점에서 기자 시점을. 자, 근데 이 삼성과의 경기가 포항에서 열려서 그런지 선수들도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쪽에서 실책이 조금 많이 나왔다라는 글들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익숙하지 않은 구장에서 그 바운드를 맞추고 경기 전에 훈련을 해도 좀 완벽하게 실전에 적응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인조잔디 구장이고 바운드가 천연잔디랑 좀 다르다고 해도 네, 처음 겪는 그런 구장은 네네. 솔직히 선수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뭐 무엇보다 첫날은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네.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경기길일 네.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첫째 날 2대11로 패배를 했습니다. 좀 익숙하지 않은 구장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투타가 조금 아쉬웠던 경기인데 이날 조금 만족스럽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로 이영하 선수를 기자님께서 꼽아주셨어요. 좀 역시 첫날 부진이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죠. 네. 뭐보다 1회부터 좀 실책에 흔들린 부분도 있었고 네네네. 초반에 실책이 나오면서 조금 흔들린 부분도 있었고 확실히 좀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구에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투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1회부터 이제 직구 최고 구속은 뭐 148km까지 나왔지만 네. 한창 좋을 때 그 밑에 꽂히는 그 볼 끝이 살아 움직이는 그 구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고 네네. 그래서 공략을 좀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영하 선수가 이 경기에서 올 시즌 한 경기 최소 이닝을 기록을 했습니다. 0대5로 뒤진 3회 말 이현우 선수에게 마운드를 넘기고 내려갔는데요. 이 아무래도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이영하 선수 잘할 때는 정말 빛이 나는데 좀 이제 기복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기복이라고 하기보다 이영하 선수가 그래도 잘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제 한번 그러니까 부진할 때 많이 맞는 거죠.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진이 너무 크게 도드라져 보이는 좀 그런 현상이 네.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이죠, 그게. 근데 뭐 한창 잘하다가 갑작스럽게 투구수가 불어나는 그런 네네네. 경향이 있는데 네. 역시 뭐 그런 모습을 최소화하는 게 이영하 선수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 잘 하다가 한 번씩 이제 부진을 겪는 경우 사실 그거는 에이스급 투수들에게도 굉장히 흔한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무너질 때 정말 크게 무너지는 폭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잘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네, 잘할 때와 그리고 아쉬울 때 부족 그런 그 간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줄이는 게 이영하 간극인데 선수. 그 간극이 분명히 있는데 네. 잘하는 날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너무 잘하는 날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는 게 이영하 선수가 올 시즌 10승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오늘 경기에 던지잖아요, 이영하 네. 선수가. 이제 그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뭐 지난 시즌에도 10승을 해봤으니까 네. 딱히 10승을 위해 10승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부진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네. 단순히 이제 밸런스나 이제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뭐 감을 잡으면 이영하 선수는 또 10승이 아니라 15승까지도 달려갈 수 있는 투수기 때문에 이제 본인 몸 관리 철저하게 해주고 또 네. 보강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는 비록 아쉬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영하 선수의 가능성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럼요. 네, 네. 계속해서 열심히 던져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좀 아쉬웠던 부분을 짚어봤으면 좀 잘한 부분도 짚어봐야죠. 네. 핫플레이어 선정 27일 경기가 많이 좌지우지했을 것 같습니다. 페르난데스 선수 그리고 린드블럼 선수를 짚어주셨어요. 제가 27일 경기를 봤을 때는 네. 한 고구마 100개를 먹다가 스프라이트 사이다를 들이킨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사실 27일 경기가 타선이 좀 터져준 편이었지만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이 타격 부분이 두산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고민이었죠. 네, 네. 감독님은 좀 뭐라고 진단을 하셨었나요?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따가 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 건 맞다고 진단을 하시면서 일단 선수들의 심리적인 문제를 짚으셨죠. 아무래도 심리적인 지난 문제. 시즌에 예를 들면 3할에 20홈런을 쳤어요. 네. 올 시즌에는 이제 공인구의 변화나 이런 그렇죠. 변화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그 지난 시즌의 기록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자연스럽게 조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겠네요.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지난해만큼의 수치에 근접해 있지 못하면 그만큼 조급해지고 네. 더 좀 선구안이나 이런 부분이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꾸준하게 그냥 그날 데이 바이 데이 생각하는 게 선수들에게 좋지 않겠냐 그런 조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기록한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네. 시즌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맞습니다. 좀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시즌 지금까지는 조금 타격 부분이 고민이었는데 27일 경기 장타가 시원시원하게 터져주면서 팬들도 신나게 좀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페르난데스 선수인데요. 네. 잠들어 있던 타선을 확 깨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페르난데스가 올 시즌 패턴을 보면 진짜 감동을 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부진하면 한 3-4경기 굉장히 길게 가요. 한 3-4경기 정도 가다가 이제 기대를 접을만 하면 네. 또 엄청나게 살아나서 좀 감동을 주는 그렇게 그 팬들에게 확실히 좀 각인을 확실하게 시켜주는 선수인데 네네. 지난번에도 9일 동안 타율 3푼 끌어올리기도 했었고 와. 좀 확실히 그런 공을 갖다 맞히는 재주가 네. 있어요. 몰아치기에 능하고 좀 네. 코스에 관계없이 공략하는 그건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자신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페르난데스는 잠깐 부진해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으니까 네. 좀 믿고 지켜보면 된다고 봅니다. 타율 3할 4푼 밑으로 안 내려가잖아요. 네, 지금 네, 절대. 예, 그런 점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타오르다가 살짝 꺼지는 듯하다가 다시 타오르고 그렇죠. 이런 거 보면 참 밀당을 잘한다. 그렇죠. 근데 타율이 3할 4푼 밑으로 안 무너지는 것도 네.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좀 아무래도 몸쪽 높은 빠른 공 견제가 자주 들어올 텐데 다 이겨내더라고요. 네. 이 페르난데스 선수는 뭐 기자님들 나오실 때마다 늘 언급이 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마다 여쭤보는데 강산 기자님께서 생각하는 페르난데스 선수의 특강점은? 콘택이죠. 컨택 능력. 당연히 콘택이고 이 선수는 어떤 코스든 가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대 시프트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지난달이었죠. 잠실 삼성전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게 페르난데스 선수가 잡아당기는 타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네. 삼성 외야가 전부 다 우측으로 시프트를 해놨는데 네. 그거를 아예 좌익선상으로 타구를 보내서 2루타 만들어내는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뭐냐면 페르난데스에게 초반에 잠깐 슬럼프 겪을 때 몸쪽 하이 패스트볼 굉장히 승부가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걸 본인이 분석을 하고 영상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타이밍 잡고 공략해야 되는지 깨닫고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그때 대처하면 금방 적응을 하는 선수예요. 이야,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런 선수가 지금 한국에서 뛰고 있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저는. 예. 진짜 대단한 적응력입니다. 진짜 선수. 그렇죠. 자, 강점이 있다면 반대로 약점도 있겠죠. 페르난데스. 예, 저는 단점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예, 보십니까? 단점 없어요. 페르난데스는. 수비. 수비? 예, 수비 포지션을 네네. 좀 뭐 1루, 3루, 2루 이렇게 잘 소화해주면 더 좋을 텐데 네. 그 1루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수비력은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페르난데스가 수비까지 90% 이상으로 했으면 그러면 진짜 어떡하죠? 그럼 내년에 이제 메이저리그급으로 몸값을 줘야죠. 그렇겠죠. 예. 두산 입장에선 고민이 많아지는. 그렇죠. 잘할수록 이제 고민이 늘어날 거예요. 네. 지금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수비까지 잘하면 어떡하나. 자, 이렇게 페르난데스 선수 타격 부분에서 지금 현재 타율 2위 자리를 지켜주면서 두산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역시 또 핫플레이어로서 등장을 해주길 기대를
봅니다. 네. 자, 이제 타자 부분 살펴봤고요. 투수 부분에서는 린드블럼 선수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린드블럼을 선정하는 건 사실 고민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거는. 아, 근데 그렇죠. 뭐 타고난 재능 그리고 네. 노력형 투수고 네. 그 린드블럼 선수의 위닝샷 중에 하나가 포크볼이잖아요. 네네네. 스플리터. 그쵸. 예. 그걸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이 선수가. 아, 그런가요? 메이저리그 있을 때 던졌던 구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스플리터로 잡히는 구종은 있었지만 네. 2015 시즌에 한국에 와서 그때 올스타 브레이크 때 그걸 배워서 던지기 시작했는데 네. 그게 본인의 주무기가 된 케이스거든요. 린드블럼도. 근데 거기다가 올해 겨울에는 투심 페스티벌 연마에서 네. 지금 중간중간에 섞어 던지고 있고 내년에는 또 체인지업 연마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기를 예. 계속해서 장착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존에 던지던 구종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투수들이 변화구에 맞들여 가지고 뭐 손가락 장난이라고 하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는 사실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투심, 체인지업 계열 그리고 스플리터는 원래 던지던 구종을 네.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 실제로 그 투심 한두 개씩 좀 섞어 던지는 중인데 충분히 잘 통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속해가지고 린드블럼 선수가 자신만의 무기를 이렇게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지금 다른 시즌들과 다르게 유독 발걸음이 가벼운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강해지면서 부상도 없이 이번 시즌 치르게 된다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기록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린드블럼 선수요. 네. 많죠. 뭐 20승도 있을 거, 20승도 있고 본인이 일단 두산이라는 팀에 와서 네. 저는 가장 결정적인 게 그거라고 봐요. 린드블럼 선수가 롯데에서 두산으로 이적할 때 네네. 사실 의문부호가 굉장히 많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예, 피홈런도 굉장히 늘어나고 또 구위도 이전 같지 않고 좀 그래서 두산에서 어느 정도야 하겠지만 그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었는데 이제 진짜 순전히 본인 투구로 그걸 이겨내고 있으니까 그 네. 의문의 시선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 네. 그 자체로도 린드블럼은 굉장한 일을 해낸 거죠. 중심이 되는 선수로 수수하지만 굉장해요, 진짜. 네. 자, 이 린드블럼 선수 27일 경기에서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이날 그리고 정진호 선수의 활약도 돋보였습니다. 뭐 상대 수비에 그 도움도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진호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해줬죠. 네, 예. 진기록이 또 나왔어요. 타구가 빠진 순간에 확실히 이건 홈까지 내달려야겠다는 네. 그 각도로 움직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워낙 또 발이 빠른 선수고 네. 예. 그 상황에서 인사이더 팍 홈런을 만들어낸 네, 그 정진호 선수의 그러니까요. 주력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린드블럼 선수도 잘했지만 이날 이렇게 정진호 선수를 비롯해서 타선의 지원도 받아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린드블럼 선수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네. 쾌활한 성격. 성격 정말 좋습니다. 네, 하고 예. 싶어요. 이날 27경기에서 러프 선수를 몸에 맞는 볼로 내보냈는데 혹시 린드블럼 선수 인스타그램 보셨나요? 아들한테 혼났다고요? 아들한테 혼났고 그리고 팔머죠. 그 네. 린드블럼 선수 아들 팔머가 사과 영상을 게재를 했어요. 린드블럼 선수 그래요. 인스타그램에. 예. 죄송해요. 아빠가 한 일에 대해서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올렸는데 영어로. 러- 너무 귀엽더라고요. 러프 아저씨 왜 맞추냐고요? 정말 이모 미소가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 이렇게 린드블럼 선수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들에게 미소를 선물하는 선수로 거듭났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고요. 자, 삼성전의 핫플레이어는 이렇게 페르난데스 선수, 린드블럼 선수 두 외국인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팬들에게 웃음을 주시길 기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잠실 롯데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2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패배를 했습니다. 이 롯데 정수빈 선수 빈볼 논란 이후 그리고 정말 유례가 없었던 감독 벤치 클리어링 사건 이후에 제외를 했는데요. 이날 경기 전에 감독님들께서 만나셨다고 네. 하시던데 만나셨죠. 네. 예, 만나셔서 이제 또 선전을 다짐하고 네. 예, 그리고 정말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3일 내내. 예. 말을 좀 아끼시는 모습이십니다. 네. 여기서 네. 어떻게 뭐 얘기를 한다기보다 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제 감독님들 선전을 다짐하고 네. 예, 야구장에서 진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겠죠. 네. 네, 다 툭툭 털고 이제 정정당당한 승부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롯데전 핫플레이어 선수 유희관 선수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보시면 컨트롤 마스터라고 화려하게 수식을 해주셨는데 그 저번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두런두런 들었는데 내 얘기 안 하더라.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 유희관 선수 다 들어요. 지금 이것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예, 뭐 컨트롤 마스터의 귀환이죠.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봐도 유희관 선수가 한창 좋을 때 로케이션을 저는 꼽고 싶어요. 항상 뭐 기사를 작성할 때도 네네. 이 로케이션은 제가 항상 쓰는 말이에요. 유희관 선수 투구가 좋았을 때 그 타자의 무릎 높이의 제구가 형성이 되면 네. 뭐 크게 걱정을 할 게 없어요. 뭐 겨우내 본인이 체중 감량도 좀 하고 그러면서 네. 팔이 넘어오는 이제 그런 각도 이런 부분까지 다 조정을 한 게 결국 노력이 틀리지 않았음을 헛되지 않았음을 네네. 확인한 결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희관 선수의 올 시즌 활약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전 유희관 선수도 마찬가지로 린드블럼과 마찬가지로 네. 이제 더 이상 뭐 공이 빠르지 않은 투수의 한계가 왔다라는 시선을 보기 좋게 깨트렸기 때문에 네네. 예, 그 노력을 더 높게 좀 보고 싶어요. 사실 그렇죠. 공이 빠르지 않은 선수가 성공할 수 없다라는 편견을 깬 음. 대표적인 선수잖아요. 유희관은 그렇죠. 뭐 윤성환 선수와 더불어서 그렇죠. 삼성에 예, 그런 선수들이 정말 다양한 유형의 투수들이 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네. 자신감을 주고 좀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빠르지 않은 공, 하지만 제구력의 상징과 같은 존재로 예, 거듭나는 저는 유희관 느린 선수. 공이라고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빠르지 않은 공. 네, 빠르지 예. 않은 공. 그것도 의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제구력으로 승부를 하는 유희관 선수인데 정말 이번 시즌을 거듭할수록 유희관 선수가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팬들도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번에 뭐 이제 팬들에게 커피도 선물하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약속은 확실히 지켜주는 선수잖아요. 진짜요. 또 예. 네, 맞습니다. 진짜 유희관 선수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선수입니다. 자, 유희관 선수 계속해서 이렇게 팀에서 우뚝 서주기를 기대를 해보고요. 자, 반대로 롯데전 아쉬운 부분은 후렌코프 선수를 짚어주셨어요. 6주간 기다렸죠. 예. 네. 6주간 기다린 부분. 그리고 3.2이닝 4실점이었는데 토요일 경기였죠. 네네. 좀 이제 구비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실. 예. 음. 공 스피드나 이런 부분은 괜찮았고 네. 이제 감독님께서도 구위와 뭐 로케이션 볼 자체는 전혀 문제가 네. 없었다고 평가를 했어요. 일단 그날은 89를 기준으로 잡고 나왔기 때문에 네. 예, 76개만 던지고 교체를 했거든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 109 이상 이제 정상적인 투구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다시 한번 그 전력으로 던졌을 때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네. 좀 실험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후렌코프 선수 6주간 이렇게 휴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재활. 재활이죠. 재활을- 휴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재활. 자, 재활 이후에 돌아왔는데요. 예. 복귀전이었잖아요. 예. 부담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약간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저 울그라프를라. 이게 감독님 워딩 그대로 옮긴 겁니다. 꿈을 뻔했네요. 이거 감독님 워딩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평소보다 조금 더 예민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약간. 네. 저는 솔직히 그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네. 그 두 장면을 다 봤습니다. 그 김재원 선수 쪽에 빗맞은 타고 떨어졌을 때 그리고 최주환 선수 쪽에 네. 타고 빠져나갔을 때. 네네. 근데 뭐 저는 그 어제 이미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투수로서 네. 보여주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프랭코프가 투심 페스트볼과 컵 페스트볼을 던지는 투수예요. 네. 그러니까 타자들의 손잡이 부분을 유도해서 네네. 땅볼을 이끌어내는 네. 그러니까 야수들의 도움 없이는 야수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유형의 투수라는 거죠. 그러게요. 프랭코프 네. 선수가 그만큼 야수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또 본인이 빠른 템포와 다양한 구종으로
또 그걸 이겨내면서 야수들의 도움이 분명히 필요했거든요. 인플레이 타구에 대해선.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해 18승이라는 또 좋은 성적을 거둘 네,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본인이 이제 좀 조급하고 예민할 수는 있겠지만 네. 동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그 수비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건 네. 저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니었다고 보고 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팀워크로 헤쳐나가야겠죠. 두산이 팀워크의 팀이잖아요, 진짜. 그렇죠. 예, 코칭 스태프도 팀워크에 치는 건 절대 못 보시고. 네네네. 예, 그래서 좀 잘 이렇게 다독여서 예, 다음 경기 때는 프랭코프도 좀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야구라는 게 저도 리포터를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개인 플레이이기도 하지만 궁극의 팀 플레이거든요. 그렇기 그럼요. 때문에 네, 팀 간의 호흡이 중요한데 프랭코프 선수 이 점에서는 살짝 아쉬움을 남겼지만 하지만 이 프랭코프 선수 동료들을 향해서 피자도 아낌없이 쏘고 이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예민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운드 위에서는 아무래도 예민할 수는 있지만 그 선수들 자주 하잖아요. 정말 욕하고 싶으면 글러브로 가리고 욕하면 되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휴대전화랜다. TV를 통해서 네네네. 그 화면을 통해서 표출되지 않도록 예, 선수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예. 글러브로 가리는 방법도 누가 좀 이렇게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예. 자, 이렇게 프랭코프 선수까지 짚어봤습니다. 롯데전 이렇게 살펴봤는데 하지만 토요일, 일요일 연이어 무득점으로 경기가 종료가 됐어요. 아무래도 타선에서 아쉬운 모습이 좀 많았는데 두산 베어스의 다음은 어떨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프리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 프리뷰가 아니죠. 프리뷰네요. 프리뷰죠. 네. 예. 저 영어 이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프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척 경기장에서 키움과 3연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두산이 지금 2위를 달리고 있지만 좀 3위 키움과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하죠. 네. 자, 이 키움과의 3연전에서 기자님은 주목할 만한 선수로 정수빈 선수를 꼽아주셨습니다. 정수빈이죠. 지금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고 네. 좀 걱정을 하는 시선들도 있는데 이 키움전이 정수빈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타격면에서. 예, 키움전 올 시즌 7경기에서 타율이 3할 6푼 4리로 상당히 강했어요. 네. 그러니까 팀 내에서는 그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타율을 상대 타율을 기록 중인데 떨어진 타격감을 살릴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수빈 선수가 타율이 2할 3푼대 후반에서 4푼대 초반을 왔다 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 정말 잘 치는 팀을 만나서 네. 또 안타도 생산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감을 끌어올리는 게 네. 예, 저는 충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김재환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키움전 9경기에서 타율 3할 4푼 3리에 홈런 3개 9타점. 네. 예, 9타점은 팀 내 최다입니다. 그리고 오, 홈런도 3개나 있고 네네. 사실 장타가 조금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시선들이 있잖아요. 네. 예, 또 홈런 3개를 때려냈던 만큼 이번 3연전을 통해서 또 살아나는 것을 네. 또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네. 키움의 예상 선발진 2명이 좌투수라는 점. 예. 조금 그렇군요.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겠네요, 여기에. 이거 노렸다, 그쵸? 네. 자, 정수빈 선수 그리고 페르난데스 선수, 김재환 선수까지 키움을 상대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타자니까요.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타격감 회복을 위해서 네. 정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수빈 선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비는 또 기가 막히잖아요. 아, 완벽하죠. 네. 그건 진짜 전 진짜 정수빈 선수 진짜 존경합니다. 저도 수비 잘하는 선수를 존경해요, 진짜. 예. 몸을 어떻게 그렇게 잘 날리는지. 그날 롯데전 때 양상문 감독님도 씁쓸한 미소를 보이면서 칭찬을 하셨다고. 네,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아예 그건. 사실 그 움직임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 다만 정수빈 선수가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잡는 모습을 많이 봤으면 좋겠는 게 어린이들이 다이빙 캐치를 계속 따라해요. 그 다칠까봐 진짜 어떡해요. 안쓰러워 죽겠어. 또 이렇게 긍정적이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나쁜 영향인데 다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 야구 배우는 그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미취학 아동들. 예. 다치면 안 됩니다.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다이빙 캐치를 굉장히 따라 하더라고요, 진짜요? 많이. 멋있죠, 그게 또. 아니 멋있죠. 저도 많이 멋있으니까. 따라했으니까 어릴 때. 예.
자, 어린이들 이걸 듣고 계시다면 다치지 않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타격 면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마운드로 한번 시선을 옮겨볼까요? 네, 올해 키움의 강타선을 상대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83이고요. 네. 이제 이영하, 린드블럼, 유희관의 등판이 예상이 됩니다. 네. 예, 일단 불펜에서는 박치국 선수와 김승혜 선수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고 네. 일단 두산도 이영하 선수는 오늘 당장 좀 지난 등판에 아쉬움을 만회할 네. 기회. 그리고 린드블럼 선수는 걱정을 안 하고요, 저는. 예, 그리고 유희관 그렇죠. 선수도 충분히 좋은 피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투수들이 차례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게요. 것 같은데 저희가 앞에서 이제 다. 이 선수들이 그 키움의 타선이 상당히 최근에 불타오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런 점들을 어떻게 또 막아내고 공략을 할지 좀 주목이 되네요. 저는.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오늘 경기부터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저 가야 돼요 거기. 고척으로 있다가. 예. 네, 이렇게 타선에 이어서 두산 마운드도 역시 키움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어질 3연전 팬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잠실에서 펼쳐질 주말 SK 3연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 SK와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거 SK가 중요하다. 요새 워낙 강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잘해요, 확실히. 진짜? 네, 이제 네. 경쟁팀이지만 잘해요. 네, 잘하고 빈틈이 네. 없어 보이는데 네. 그래도 두산이 올 시즌에 뭐 SK한테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4승 4패 네네. 동료를 이루고 있고 음. 이제 프랭코프, 이용찬, 이영하의 그 등판 순서로 나오게 되는데 네. 이 프랭코프 선수가 정상적인 투구수를 소화하는 첫 경기란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 이제 김광현 선수가 한 경기에 나옵니다. 김광현 선수요. 예,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두산이 조금 아픈 기록이 있어요. 좌완 선발 투수를 상대로 네. 7승 15패. 아. 리그 꼴찌 최하위의 네. 성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군요. 그 우투수를 상대로 무려 40승을 거둔 것과 완전 대조되는 부분인데 그러게요. 또 좌투수만 상대를 했을 때도 2할 3푼 7리로 리그 최하위예요. 홈런이 4개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좌투수를 상대로 좀 전체적으로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에 대한 대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두산이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 시즌에는 좌투수 상대로 리그 타율 2위였어요. 아, 그런가요? 3할 1푼 3리. 그런데 올 시즌에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네. 뭐냐면 공인구에 대한 영향도 아예 없지는 않죠. 그렇죠. 예, 좌타자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네네. 다만 이런 유형별 성적은 분명히 사이클이 작용을 해요. 예, 유형별 성적은 사이클이 작용을 하고 예를 들면 왜 일요일에 약하냐, 왜 수요일에 약하냐. 수요일 타율이 왜 일할 때야?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라 그러면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예, 이제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고 네. 만약에 5년 연속 좌투수 상대 타율이 1할 때, 2할 때면 뭐 문제가 있겠지만 있겠죠. 예.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 사이클이 올라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니까 네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군요. 기록상으로 지금 좋지 않아서 우려는 되겠지만 네. 예, 사이클이라고 좀 그거는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그래서 SK전은 진짜 사활을 걸고 붙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 자완 투수를 상대로 약한 모습, 네, 그걸 사이클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작년에도 지난해에도 성적이 좋지 않았으면 저도 왜 그럴까 뭐 전문가 분석을 의뢰하고 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음. 공인구의 영향과 좀 타선의 사이클 솔직히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는 사이클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을 우선 고려해봤으면 좋겠네요. 8월에는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SK 강팀을 또 1위를 만나서 두산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후렌코프 선수가 또 두 번째 복귀전 네. 좀 지난주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지. SK 상대로 괜찮았잖아요. 프랭코프가 네. 1승 1패 2할에 네. 2.84. 네. 그러니까 선두 싸움 중인 SK를 잡고 그 본인이 또 반등의 계기를 만든다면 네. 팀과 본인 모두에게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네, 네, 네. 지난 아픔도 다 잊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완벽한 복귀를 알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인데 이거를 어떻게 잡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앤 프리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두산 베어스의 미래,
2020년 신인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강산 기자님과 더불어 이복근 스카우터 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지난 1일이죠. 어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0 신인 1차 지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두산 베어스는 이주엽 선수를 선택했다고 하던데 여러 고민 끝에 선정된 선수인데 프로필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주엽 선수는 2001년생입니다. 신장 188cm에 체중 88kg. 신체 조건이 우수한 선수이고 네. 우한 정통파 투수입니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한 프로필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이주엽 선수 성남고 에이스였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시절 때 모습은 좀 어땠나요? 일단 작년서부터 1차 지명 대상 선수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찰을 했었고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투수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좌측 디딤발이 열리면서 던졌기 때문에 네. 스피드는 물론 제구력도 별로 안 좋은 편이었는데 올 동계 훈련에서 좌측발을 잡으면서 기량이 좀 안정이 되고 따라서 밸런스가 좋아지고 닐스 포인트가 안정이 되면서 스피드는 물론 또 제구력까지 안정된 선수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두산 베어스의 낙점이 됐다. 일단 작년서부터 저희가 지명 대상 선수 1차 지명 대상 선수를 한 10명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기어봤었고요. 네네. 동계훈련 마치고 일단 3월달에 윈터리그 대회에서 한 143까지 던졌고 또 주말 리그에서는 144까지 던졌고 최근에 있었던 황금사자기에서 147까지 던지면서 스피드를 끌어올렸고요. 전체적으로 대상 선수 중에서 기량적으로 기량 향상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요. 그런 면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 가능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성장 속도도 그렇고 네. 아직 이주엽 선수는 성장 중에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를 하고 네네. 작년 대비 올해까지 기량 향상 속도도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럼 이주엽 선수가 두산 베어스에 입단을 하게 된다면 좀 어떤 역할을 팀 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감독이 결정한 문제지만 저희 스카우트 팀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전형적인 선발 투수의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네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부상 이력이 특별히 없고 일단 아프지 않았다는 점도 굉장히 뽑는데 좀 크게 작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작년에 대상을 한 10명, 12명까지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 이제 추려 나가는 과정에서 일단 경기뿐만이 아니라 연습장도 굉장히 방문을 자주 했었고요. 그래서 선수와 대화 또 선수뿐만이 아니라 감독, 코치, 심지어는 동료들까지 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서 이 선수의 이제 지금까지 생활했던 거나 던지는 과정 이런 부분까지 다 체크를 해서 부상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면밀한 작업 검토를 거쳐서 뽑힌 선수라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황금사자기에서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았고 선택이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저 구종은 이 선수 어떤 걸 던지나요? 구종은 지금 다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직구의 슬라이더, 또 커브, 체인지업까지 던지고 있는데 결정구로 사용하는 슬라이더하고 체인지업의 움직임이 괜찮고요. 또 스피드 면에서도 130 이상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주엽 선수 성남고 에이스였다고 하던데 고등학교 때 좀 어떤 성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등판하던 그런 투수는 아니었고요. 작년에는 4이닝 던지는 거가 끝이었습니다. 올해 35와 3분의 1이닝을 던졌는데 안타는 29개, 사사구는 10개, 삼진은 97개 잡았습니다. 올해 4승 2패를 기록했고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은 투수라서 올해 첫 경기 경동고전이었는데 4월 7일로 기억합니다. 그 경기에서 8실점 7자책을 했거든요.
그 후로 9경기에서 31과 3분의 1이닝 던지면서 2자체 네. 방울 0.57. 그러니까 어. 이런 부분을 보고 저희가 계속 성장 중인 선수구나 네.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 발전 속도를 주목해서 또 이주엽 선수를 스카우팅을 하셨습니다. 자, 파수분 야구니까요. 두산 베어스는요. 이주엽 선수가 두산 베어스에서 어떻게 성장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복근 스카우터 팀장님께 2020년 두산 베어스 1차 지명 선수 이주엽 선수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신인 선수 지명은 두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도 따뜻한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복근 부장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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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주 예정된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자체에서도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방금 전 이복근 스카우터 부장님이 등장하셔서 2020년 두산 베어스 1차 지명 이주엽 선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1차 지명 이주엽 선수가 던지는 구종을 이복근 부장님이 말씀하신 순서대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한 분에게 중앙석 2매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베어스 이벤트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금요일 SK전 허슬두데이가 있는데요. 박지국 선수의 캐리커처가 그려진 필라 리니어 미니 라운드 크로스 진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7일 일요일 두린이날이죠. 우리 선수들이 올드 유니폼을 착용할 예정이고요. 어린이 팬을 대상으로 허경민, 정수빈 선수의 팬사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팬들을 대상으로 선수단 편의시설 견학, 베이스러닝, 그리고 장내 아나운서 체험 등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7월 첫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강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마지막으로 두산 베어스 팬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두산을 담당하면서 저는 참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구장에 나오는 게 굉장히 즐겁고 원래 그 야구 기자를 하면서 잠실에 있는 구단 담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잠실 야구장에 오는 빈도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 대한민국 야구의 메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잠실 그렇죠. 야구장이 여기 오면서 좀 더 뭔가 마음도 다 잡고 들어올 때 뭔가 돛 닦는 마음으로 항상 중앙문을 좀 통과하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항상 리프레시할 수 있고 또 선수들에게 야구를 배우고, 네. 감독님에게 야구를 배우고 좀 제가 그동안 몰랐던 좀 야구관에 한 가지 야구관에 좀 갇혀 있는 부분들을 네. 하나씩 깨트리는 좀 그런 시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교훈을 남기는 두산 베어스 야구죠. 그렇죠. 뭐 이전에 담당했던 팀도 뭐 물론 각자의 다 이제 가치관과 팀 운영 방식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배웠고 네. 정말 그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적이 굉장히 좋은 구단이고, 예, 그래서 뭔가 취재하는 재미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더 좋은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네.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야구장에서 뵈면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생수라도 한 병씩 대접하겠습니다. 예. 생수대도 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재치 있는 입담으로 즐겁게 두산 베어스 야구를 풀어주셨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얼마든지요. 감사합니다. 예. 강산 기자님 그리고 저 송예슬과 함께한 7월 첫째 주 리와인드 앤 패스트 포워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